그 지난 5일 날 중랑천에서 그 급류에서 8살 어린이를 구한 20대 경찰 그 영상 혹시 보셨어요? 중랑천에 네. 그 물속을 헤치고 거기를 막 뛰어들어가지고 어린 아이를 8살 꼬마를 다 건져내. 아, 화제가 됐죠.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 고진형 경장인데 29살 의정부 경찰서 소속이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고 경장의 부친께서도 경찰이셨는데 11년 전에 이 차량 단속 과정에서 과속 차량 단속 과정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서 순직을 하셨다네요. 이때도 아이고. 단속을 할 때 부하 직원을 배려해서 연속 근무에 지친 부하 직원을 배려해서 본인이 나갔다가 이렇게 순직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자 그래서 고진영 경장 예, 뭐 표창장을 줘야 되겠죠. 그럼요. 네. 의인이래요. 의인. 네, 그렇습니다. 예. 몸을 안 사리지 않습니까? 예. 네. 자, 뭐 지금 참 어제 그 춘천 의암댐에서 큰 사고 많은 국민들한테 애통함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네네. 어제 오전 11시 반쯤에 이 춘천시 의암댐 근처에서 이 보트 3척이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붙잡기 위해서 작업 중이던 배였는데 민간 고무보트 그리고 춘천시청의 행정선, 이 경찰정 이렇게 3척이었고요. 예. 이 배에 8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 2명은 생명을 건졌지만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네. 사고 당시 의암댐이 그 엿새째 집중 호우 때문에 문을 다 열고 물을 방류 중이었는데요. 예. 이 댐, 폭 13m의 댐 수문으로 빨려 들어가서 하류로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 가뜩이나 유속이 빨라진 상황에서 수문까지 개방된 상황인데 또 무리하게 이 작업을 지시한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어제 뉴스 영상에서도 보니까 그 파란색 밴데 네네. 전복이 된 상태에서 의암댐을 향해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장면을 봤는데 네. 유속도 엄청 빨랐지 않습니까? 유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었고. 수문이 열린 데다가 수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문이 열리면서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던 것이죠. 그 제 어릴 때 시골에서 기억도 개울에서도 갑자기 홍수가 나고 그런 네. 말이죠. 사람이 네. 빠져서 아유, 인명사고도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강이잖아요. 북한강이라는 데가. 네. 그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정도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시니까 안성이네요. 네. 네. 그런데 어제 같은 악천후인데 꼭 굳이 그런 작업을 했어야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제 이 인공 수초 섬을 이제 고박한다. 이제 묶는다. 붙잡아 두기 위해서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의암댐 쪽으로 썰려가 버리거든요. 예. 그럼 그동안 이걸 애써서 만들어 왔던 것을 이제 허투루 되니까 이걸 묶어두기 위해서 경찰정 또 선박 이렇게 이제 투입이 됐던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 물론 이건 사고가 나중에 진상이 다 이제 규명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안전 불감증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댐이 수문을 활짝 열어서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굳이 인공 수초섬을 이 붙들어 매는 고박 작업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사고 당시 바로 어제였죠. 선박들이 폭 13m, 높이 14m의 의암댐 6분 수문을 통해서 그대로 빨려 들어갔거든요. 예. 하류로 휩쓸려 갔는데 이 당시 이제 의암댐 같은 경우에는 초당 1만 톤이랍니다. 우리가 뭐 1톤, 2톤이 아니라 1만 톤의 물이 하류로 방류 중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유속이 빠른데 왜 이때 인공 수초섬을 그냥 놔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손실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네. 이게 정 총리도 아니 왜 그걸 굳이 비가 많이 쏟아지고 수문까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경찰의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테니까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근데 여기 사고 당한 분 중에 한 분이 32살 춘천시청의 이모 주무관인데 50여일 전에 아내의 출산으로 인해서 특별 휴가 중인데도 네네. 나와서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게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더 안타깝습니다. 네. 배 수장께서도 좀 정세균 국무총리 현장을 왔다 갔다 한 얘기는 했는데 이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를 했더라고요. 네, 바로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을 해서 이 인공 수초섬이 그냥 떠내려가게 뒀어야지 이 판단을 현장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라면서
이 참 국민들에게 부끄럽다라며 담당자들을 질책을 했습니다. 뭐 어처구니 없는 사고다, 뭐 부끄럽게 짝이 없다, 뭐 이런 경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유족분들 그리고 실종자 가족분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화가 난 상태예요. 네. 굳이 이런 날 또 그런 작업을 시켰어야 했냐라는 건데 이 명백하게 경위를 밝히라라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강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실종자들 수색 작업은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 거죠? 재개됐습니다. 아침부터 계속해서 수색 중에 있습니다. 이 1,400여 명 이상의 지금 인력이 투입됐고요. 이게 현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대로 많은 인원이 투입됐고 헬기도 10여 대 정도 투입이 됐고 수색 전까지 예. 투입이 됐는데 지금 여기도 폭우 비 피해가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참 현장에서 수색 작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유가족들은 지금 한강에서 이제 이 어디 댐입니까? 의암댐 쪽으로 예. 흘러오는 물이 이제 소양강댐으로 또 오는 거니까 소양강댐 방류를 좀 늦춰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법무부 인사가 났더라고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이 됐어요. 네, 오늘 검사장 이상인 고위검사 26명에 대해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그 결과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있는 이 대검 부장급 간부 5명이 이 대거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그 이정현 그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임명이 됐고요. 이 삼성그룹 승계 의혹 등의 수사지휘를 맡아왔던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 고경순 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대검 공판 송무부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여성으로서는 4번째로 이 검사장 직위에 오른 사람이 됐고요. 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을 해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를 하게 됐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민변 소속 권경의 변호사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번 MBC 검언 유착 보도를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변의 권경애 변호사인데 5일입니다. 페이스북에 방송을 관장하는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MBC의 이 검언 유착 의혹 보도 몇 시간 전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래서 이 한동훈을 내쫓을 보도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페이스북에. 그런데 이제 방송을 관장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 이렇게 이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이 인사가 한상혁 위원장 아니냐 이런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네. 지금 뉴스 전문 채널 속보가 떴는데요. 어제 의암호 사고 현장에서 14km 하류에서 경찰 정은 발견이 됐는데 찾았습니다. 선내 수색은 했지만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예, 행주대교까지 수색을 하는데도 지금 실종자를 찾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오다 보니까 그 행주대교 근처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소방 헬기가 수색하는 네네. 작업을 제가 보고 왔는데 자, 이제 그런 권경의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 윤도한 소통수석하고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모두 반박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그 윤도한 수석 같은 경우에는 권경의 변호사를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 아예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였고요. 이 한상혁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권경의 변호사와 통화를 한 사실은 있다라고 했는데 네. 다만 이 권경의 변호사 주장과는 다르게 이 전화를 한 시점이 MBC 보도 이후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권경의 변호사도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 본인 말을 정정을 했고요. 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서 대화는 별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권경의 변호사 측은 시간상은 본인이 착각을 했지만 이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윤도한 수석 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조금 전에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하고요 5명의 수석들이 전부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예. 네. 결과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 사표 수리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일임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더 지켜보는 걸 하고 그리고 네. 이 얘기도 좀 해보자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SNS에 올린 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SNS입니다. 본인의 SNS에 딸 집에 찾아간 기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초인종을 눌렀다는 네네. 기자가 딸 집에 와서 초인종 눌렀다는 예. 그 영상입니까? 이것이 이제 올해가 아니라 이제 지난해에 네. 한참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논란이 있을 때
이 취재 기자가 이제 찾아갔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동영상 속 기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 취재의 자유에 이 한계는 없는 것인지,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과연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같은 취재 행태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딸 집에까지 가족들을 상당히 힘들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올렸습니다. 네. 자, 뚱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그 최고 먹방이라고 유튜버 있잖아요. 네. 네. 찌양이라는 그 유튜버가 이 먹방을 안 하기로 하고 사과 멘트를 하고서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그게 유튜브의 뒷광고 파문이라는데 그게 확산되면서 먹방을 접었다고 그러는데 네. 뒷광고라는 게 뭡니까? 뒷모습이 나왔나요? 그건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먹방을 막 찍는데 예. 그 음식 컨텐츠 같은 경우가 뭐 보는 사람들은 네.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뒤에서 이제 슬쩍 광고를 받았다 뭐 그런 간접 광고. 업체에서. 네. 네. 근데 그걸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업체 후원 받아서 이거 하고 있다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군요. 마치 이제 자기가 이제 먹고 싶어서 이거를 먹는 네.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유튜버가 이게 음식이 좋아서 그냥 선택해서 네. 먹은 것처럼. 최근 뭐 일부 연예인들도 뭐 내 돈 주고 내가 산 뭐 이런 리뷰라고 해가지고 그게 논란이 됐는데 알고 네. 보니까 그것도 협찬을 받은 일종의 이제 광고였다. 그래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그래요. 있었습니다. 먹방. 예. 먹방하면 무거운 녀석들이 해보면 잘할 것 같은데요. 정상근 기자하고 뚱커벨이 하면은 네. 조회수가 한 500만 넘지 않아요. 어이구. 네. 500만이면 뭐 제작비도 500만 원이 들지 않을까. 그만큼 많이 먹어서 499만 원은 아마 식사비로. 네. 먹방 말고 푸드 파이터 한번 해보면 어때요? 먹방 아닌가요? 푸드파이트도? 뭐 먹는 비슷한 거잖아요. 거겠죠. 뭐. 네. 예. 먹는 건 다 좋습니다. 네. 김경래 PD가 그렇게 써놨어요. 네. 먹방이나 푸드 파이터나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금세 지워버리네요. 예. 감 떨어져가지고 지금. 예. 네. 자, 마지막 이야기로 그 전공의 파업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각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이제 파업에 돌입했어요. 네, 제가 아까 여의도를 거쳐서 여기 상암으로 건너왔는데 예. 그 여의도 공원에 전공의들이 이제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는 아. 네, 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지금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라면서 올해부터 파업에 돌입을 했는데 이들은 의사 수가 늘면 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만 키우고 의료 과잉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정부는 이 늘어난 정원만큼 지역 의료에 배치될 것이다라면서 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의사들을 증원했는데 그 다 수도권 서울에만 몰리게 하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할당을 해서 지방으로 네. 배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어제 발표를 했었죠. 정부의 방안인데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매년 400명씩 10년간 이제 총 4,000명의 이 의료 인력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중에서 3,000명입니다. 사실 4,000명 중에 3,000명이니까 상당한 비중이죠. 예.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지역 의사제. 지역 의사제. 지역 의사제 이거 중요합니다. 아 중요합니까? 네네. 지역 의사제? 지역 의사제 밑줄 밑줄 쳐주시고요. 별 몇 개 달아요? 17개입니다. 17개? 17개 광역 시도기 때문에 지역 의사제. 지역 의사제. 네. 10년 동안 그 해당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근무를 된다.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의료 인력을 늘리게 되는데 사실 이 공공의료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임을 우리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특정 지역에서는 의료진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 인력 이제 확충 차원에서 지역 의사제 중요합니다. 네. 밑줄 치고요.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의료 공백은 오늘 뭐 크지 않았던 모양인데 안심하긴 좀 이른 것 같은데 대학병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대학병원들은 이 전공의들이 나가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의료 공백은 최대한 막겠다라는 입장인데 뭐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 현재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의료 대란이라고 할까요 이런 현상은 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들이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 등에 가 보니까 뭐 지금 뭐 대체 인력들이 배치가 돼서 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좀 진료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뭐 잠깐 좀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측면은 있지만 그렇게 우려되는 상황은 없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하고 대화 협의체를 만들기는 했는데 파업은 이제 강행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당장 정부 안을 철회할 의사는 또 없기 때문인데요.
이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화와 소통은 계속하겠다, 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는 했는데 정부의 이 의료 인력 확충 방안 그리고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굽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이 의료협회에서도 그렇다면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 인력을 늘려서 수준 저하를 이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양성되는 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지역의 의료 봉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라고 네. 강조하면서 이 예정대로 전공의 파업은 시행이 됐습니다. 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유감이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일단 여러 차례 대화와 협의 노력을 했음에도 집단 휴진에 나선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특히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이 필수 진료 인력까지 파업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진료까지 포함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